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우입니다. 올해 2024년 들어 첫 번째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고수에게 길을 묻다. 첫 번째 위대한 고수를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K클래스의 하승범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현재는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 강의, 멘토링 등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초대석 인터뷰 코너는 이제 유통구단에서 첫 번째 하는 시도인데, 첫 번째 가장 고수 중의 고수분 하승범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창업을 지원할까요? 그것도 공짜로 돈을 주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고용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요. 예비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창업을 안 한 분들을 예비 창업자라고 하고요. 막 창업을 하고 한 3년 정도 되는 기업가들을 초기 창업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초기, 도약, 성장 등등 단계별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부에서는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어떠한 것들이냐면 들토끼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산토끼를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미 기업을 갖고 있거나 창업을 한 사람들, 회사에 다니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집토끼인데, 아직 창업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산토끼들을 창업을 시키게 되면 고용 지표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창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고요. 여기에 선정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예비 창업 패키지인지 초기 창업 패키지인지 정부에서 창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만의 아주 우수한 창업 도우미 맞습니다. 서비스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하 대표님께서는 예창패니 초창패니 이런 우리가 짧게 얘기하는 예창패 초창패의 심사위원, 그리고 멘토로서 아주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예창패 서류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1차 서류 심사의 가장 준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에는 기본적으로 KPI 자체가 MVP라고 하는 시제품을 만드는 것까지의 결과를 내는 겁니다. 협약 기간 내에. 네, MVP.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이 과연 적확하게 시장성이 있거나 차별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있거나 독창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가장 의미 있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창업 아이템 자체가 현재 시장에 맞는지,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한지 라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시장성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성. 예비 창업 패키지가 종료가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예비 창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창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자체가 나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우수한 제품을 나는 독창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독창성과 차별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시장에서 고객이 전혀 찾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사업 지속성을 가져갈 수 없는 환경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들도 이왕이면은 이 창업 아이디어 또는 이 창업 아이템 자체가 시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들어갈 때는 나의 창업 아이템 자체가 시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리고 차별적인 부분도 있고 독창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가치 등등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시장성이 있는 창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몇 가지가 계속 나왔는데요. 저에게 딱 꽂힌 거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할 거냐.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창표의 1차 서류심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이 서류심사에 하는 그 부분은 다 종이로 된 사업계획서 그 양식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작성의 방법이 따로 또 있나요? 보통 이제 그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그 지원 사업들은 네. 양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제출하는 서류는 그 양식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 양식을 맞추냐면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라든가 한글을 너무나 잘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의 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차별화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서류에 작성되어지는 문서 자체는 무엇이죠? 평가위원들이 보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싶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듣고 싶은 정보.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했었을 때 첫 번째는 가독성 있게, 즉 평가위원들이 읽고 보고 빨리 이 창업 아이디어가, 창업 아이템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도 예쁘게 집어넣고 가독성 있게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그 정부의 그 한글을 작성하시는 분들 보면 여백 없이 잘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쓰다가 보면은 막 여백이 그 그림 같은 거 들어가다 보면은 반 정도 여백이 생기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정리해내는 것들, 연습을 해서 잘 쓰는 것들이 좋고, 또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독성 있게 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서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개소식으로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서술식이 아니고? 예, 그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블로그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쓰는 거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은 한두 줄로 끊어서 한두 줄 끊어서. 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한두 줄로 끊어서 써라.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볼드체라든가 밑줄 등을 쳐서 그것도 써도 돼요? 그럼요. 쳐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평가위원들은 처음에 시작했던 숫자에서부터 끝나는 다까지를 읽는 게 아니고요. 그 볼드체라든가 밑줄만 보고 이동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이 아이템이 적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들을 바라보다 보면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항목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이거 앞에서 썼는데 지금 이 다음 분류에서 또 이 글을 써야 될까? 라고 하는데 쓰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능하면은 형식과 문장이나 그 단어를 조금 다르게 쓰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잠깐 틀리게 나오면 그것도 눈에 띄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맥락은 동일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그 흐름을 보고 쫓아가면서 쉽게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감하고 또 동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주 좋은 그 사업적 힌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서류 심사를 매년 수년 동안 하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또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떨어지는 분들이 또 실패의 요인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의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가독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가위원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류평가는 네. 5분에 결정됩니다. 한 건당? 네. 한 왜 그러냐면 건당, 네. 현실적으로 우리 네. 김 대표님도 같이 평가를 네, 해봤지만 네. 알지만 그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도 10분, 20분밖에 안 되지만 또 우린 평가서를 또 평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네. 평가 점수도 매겨야 되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보다 더 짧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이 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평가위원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혹 이제 피평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전문적이지도 않으면서 이걸 평가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힌트를 준다면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천 건을 봐왔던 경험자였기 때문이란 기본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1년이면은 뭐 한 1000여 건을 보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들, 어떤 경우에 가끔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논문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맞습니다. 사업을 이해 못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가독성 있게, 두 번째로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표, 그림 등등을 잘 활용하셔서 정리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가 통계 자료라든가, 시장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현황 등의 자료들을 신문이라든가 다른 문서에서 가져올 경우에 거기 있는 그림이나 도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업계획서에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되긴 하는데 돼도 돼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문서 자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참고적으로 재가공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가공해서 그렇죠. 한글 내에서 하든지 한글 내에서 힘들면은 PPT에서 만들어서 그림을 다시 가져오든지 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요약을 잘 하셔야. 요약. 예.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요약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맨 앞에. 두 페이지. 예. 아까 5분밖에 못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요약본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되면은 더 자세히 보고 좋은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발 교육받고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세요. 자기 생각, 자기 고민, 자기 내용만 갖고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성, 독창성, 차별성, 수익성 등등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다양한 시장 분석을 통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중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그리고 설득력도 없는 거고요.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업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평가위원도 그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너무 자기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보통 소비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는 거나 아니면은 책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는 사업 계획서는 어떤 경우에든 나중에 회사를 창업해서 진행하더라도요. 사업 계획서는 내부의 직원들을 설득하든 투자자를 설득하든 금융기관을 설득하든 정부기관을 설득하든 그들이 보고 나의 사업을 이해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영역을 가져가는 것들이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들어가는 사업 계획서도 동일하게 평가위원이나 심사를 하는 기관이 이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좋은 사업적인 지금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아주 좋은 힌트가 지금 계속 들어가니까 지금 요 컨텐츠는 한 두세 번 계속 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